떠나지 마,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딸을 붙잡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아버지. 평생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캐나다 오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부모님이 한국인 사위와 딸이 가져온 작은 선물에 그토록 감동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의 기술은 부모님의 삶을 바꿨고 그들의 건강을 지켰으며 마을 전체의 운명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의 위대함을 말할 때 반도체나 자동차, 케이팝 같은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지만 때로는 온돌이나 김치 냉장고 같은 일상 속 기술이 해외에서 더 큰 감동을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소소한 기술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그리고 한 마을의 겨울을 바꿨는지에 관한 실화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 이름은 마리 김, 원래 마리 존슨이었지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성을 바꿨죠. 캐나다 북부 유콘 준주의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가 일상이었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형 벽난로와 두꺼운 이불, 그리고 몸을 붙여 잠드는 가족의 온기로 겨울을 버티곤 했죠. 어느 해 겨울, 대학 교환학생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겨울이 캐나다보다 따뜻하다는 사실에 안심했지만 곧 다른 종류의 추위를 경험하게 되었죠. 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한국의 겨울은 분명 캐나다만큼 온도가 낮지는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건 한국인들이 그 추위를 이겨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온돌이었습니다. 바닥 자체가 따뜻하다니 정말 신기했죠.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처음 온돌방에서 자던 날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잠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바깥은 춥고 바람이 불어도 방 안은 포근했죠.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벽난로 근처만 따뜻한 캐나다 집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한국어 도우미로 자원한 민석 씨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제게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캐나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며 가까워졌죠.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연애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야 했고 민석 씨는 한국에서 학업을 마쳐야 했죠. 1년 동안 우리는 화상통화와 이메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시차와 거리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해 여름 민석 씨가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고향과 가족을 만난 날이었죠. 부모님은 처음에 낯선 아시아 청년을 의아하게 바라보셨지만 민석 씨의 진심 어린 태도에 곧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민석 씨의 부지런함과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하셨죠. 그날 저녁 어머니가 준비한 특별한 식사 자리에서 민석 씨는 조용히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작은 반지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마리, 내 아내가 되어줄래요? 라고 물었죠. 그 순간의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죠. 결혼 후 우리는 캐나다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석 씨는 한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죠.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민석 씨는 현지 회사에 취직하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겨울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떨리는 추위, 특히 밤에 차가운 침대에 누워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죠. 말이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어디서든 편하게 잘 수 있거든요. 민석 씨는 종종 한국의 온도를 그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향에 대한 향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3년 차,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석 씨가 한국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승진과 함께 서울 본사에서 일할 기회였죠. 저에게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한다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석 씨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결정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짐을 꾸려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구해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낯선 환경. 모든 것이 적응해야 할 대상이었죠. 하지만 온돌바닥은 정말 좋았습니다. 밤새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민석 씨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계절의 느낌이었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그만큼 여름의 기쁨이 컸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각 계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봄의 벚꽃, 여름의 소나기,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높게 솟은 아파트 단지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의 넓은 공간과 낮은 건물들에 익숙했던 저에게 서울의 수직적인 도시 풍경은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곧 그 안에서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좁은 골목길에 숨겨진 작은 가게들, 그리고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역동적인 에너지. 민석 씨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죠.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만의 방식으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김장을 하고 명절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마리아, 한국 음식 좋아해? 시어머니의 이 질문은 항상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매번 같은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며느리를 위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준비해 주시려는 마음이었죠. 한국의 가족 문화도 새로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8세가 되면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가족 행사나 명절의 중요성도 달랐죠. 추석이나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한국 생활 첫 해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고 시부모님과 관계를 쌓아가는데 시간을 보냈죠. 민석 씨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어색해하셨지만 곧 저를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정성을 쏟으셨죠. 마리아, 음식은 마음이여. 정성을 담아 만들면 맛이 달라진다니까. 시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저 배를 채우는 수단이었던 식사가 한국에서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죠. 김치 담그기, 된장찌개 끓이기, 불고기 양념하기. 모든 과정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고 한국 친구들도 생겼죠.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수진 씨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트 쇼핑부터 은행 업무까지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었죠. 마리 언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긴 하지만 진짜 친구가 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가가 보세요. 수진 씨의 조언대로 저는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교류하려 노력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도 참석하고 동네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생활 2년 차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죠. 첫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소식에 민석 씨는 물론 양가 부모님 모두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첫 손주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셨죠. 마리아, 이제 너는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내 몸이 우리 핏줄을 이어가는 거니까 건강관리 잘해. 시아버지의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혈연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아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역국, 삼계탕, 각종 보양식. 모두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것들이었죠. 출산 후에도 한국식 산후조리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출산 직후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산모를 위한 특별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따뜻한 미역국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했죠. 서양에서는 산후조리를 안 한다면서요? 그럼 나중에 몸이 다 망가져요. 지금 잘 쉬어야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한국식 산후조리를 충실히 따랐고 덕분에 빠르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부모님은 한국의 이런 전통 행사가 신기하고 감동적이라고 하셨죠. 민준이가 태어난 후 저는 한국과 캐나다의 육아 방식 차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이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이와 부모의 밀착된 관계가 강조되었죠. 특히 모닥불 육아라고도 불리는 아이를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는 한국식 육아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이야,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마음이 단단해져. 너무 일찍 떨어뜨리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어. 시어머니의 이 말씀은 처음에는 과보호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안정감과 사랑이 미래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캐나다식 독립성 강조와 한국식 정서적 지원을 균형 있게 결합한 육아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음식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간단한 샌드위치나 수프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매 끼니가 푸짐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매번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곧 한국 음식의 균형 잡힌 영양에 감탄하게 되었죠. 밥이 보약이라고 잘 먹어야 건강해요.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발효식품, 적절한 단백질. 한국 식단을 따르면서 저의 건강 상태도 좋아졌고 민준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기적으로 주민 모임이 있었고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 연대감이 강했죠.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이를 봐주고 함께 놀이터에 가는 등의 활동이 일상이었습니다. 말이 여기서는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수진 씨의 이 말은 정말 와닿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 육아도 대부분 부모 혼자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확장된 가족과 이웃들의 도움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민준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저 역시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 소식이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신다는 거였죠. 특히 겨울철에는 고통이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면서 요즘 들어 더 힘들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걱정하지 마. 우린 괜찮아.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일 뿐이야. 전화통화에서 아버지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사적인 메시지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밤에는 아버지의 통증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했죠. 그런 날이면 어머니도 함께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민석 씨와 상의 끝에 우리는 캐나다 부모님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해 여름 우리 가족은 캐나다 유콘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고향 마을로 향하는 길, 익숙한 풍경들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이 전보다 더 낡아 보였고 특히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렁차고 활기찬 목소리로 집안을 가득 채우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마리, 우리 손자를 데리고 왔구나. 그래도 민준이를 보시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안아주셨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첫 손주를 보는 기쁨에 잠시 모든 고통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해서 힘들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해.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셔.
특히 겨울에는 집안이 너무 추워서 관절이 더 아프다고 하시고, 그날 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겨울이면 항상 집안 중앙의 벽난로 주변에만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방들은 항상 춥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온돌 생활을 경험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환경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 씨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40년 된 낡은 보일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단열재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벽난로 하나로 겨울을 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민석 씨는 즉시 이해했죠. 말이 이런 환경에서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아버님은 더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민석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부모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집을 한국식으로 리모델링하자는 것이었죠. 특히 온돌 시스템을 도입해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런 외국 기술이 여기 북극권 기후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게다가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말이 그건 너무 큰 공사가 될 것 같아. 우리는 이대로도 충분해. 사실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같은 방식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큰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아버지는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었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의 따뜻함이 아버지의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아빠,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온 지혜예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면 관절 통증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민석 씨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온돌 시스템의 원리와 효과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했죠. 특히 현대식 온돌이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난방비 절감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심한 관절, 통증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말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 그 온돌이라고 했나? 그걸 한번 시도해보자. 어머니의 지지를 얻자 아버지도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너무 비싸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의 온돌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업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한국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북미 지역에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캐나다 밴쿠버에 기반을 둔 한인 건설회사가 유콘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업체 대표가 우리 집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40년 된 목조 주택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도전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죠. 다만 북극권의 혹독한 기후에 맞게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온돌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보일러와 추가적인 단열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성되면 영하 40도의 외부 온도에서도 집안은 따뜻하게 유지될 겁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 예상보다 비용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부모님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거부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진심을 받아들이셨죠. 이건 선물이에요, 아빠. 그동안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에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평생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오신 분이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태블릿으로 온돌 시스템의 원리와 장점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아빠,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기술이죠.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집 안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민석 씨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학 전공자였던 그는 온돌의 효율성과 에너지 절약 효과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었죠.
특히 현대식 온돌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을 개량해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시스템은 초기 설치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 집안이 균일하게 따뜻해져서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심한 관절 통증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그제서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자마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유콘 지역의 건설업체를 찾아 협업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회사 중에는 해외 수출 경험이 있는 곳이 있었고 캐나다 현지 업체와 협력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집의 단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난방 시스템이라도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되니까요. 벽과 천장, 창문 주변을 모두 새로운 단열재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창문들도 이중창으로 교체했죠. 다음으로 바닥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나무 바닥을 걷어내고 그 아래에 단열층과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이 파이프 안으로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었죠. 파이프 위에는 추결층이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마감재를 깔았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타일로, 침실은 마루로 마감했죠. 공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북극권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조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특히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말이 이런 추운 곳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 걱정되는구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자주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죠. 엄마, 한국은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에요. 게다가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 벽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죠. 마침내 한 달여의 공사 끝에 모든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일러가 들어왔고 모든 방에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방마다 원하는 온도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우리 모두 긴장했습니다. 과연 이 한국식 난방이 캐나다 북부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 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약 3시간 후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기가 확실히 느껴졌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셨습니다. 이런, 정말 따뜻하네. 아버지의 표정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주방 바닥을 만져보시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정말 신기하구나.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니.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따뜻한 바닥 위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은 영하 20도의 추위였지만 집안은 포근했죠. 특히 민준이가 맨발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통증이 덜했고 잠도 잘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오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온돌 시스템 설치는 단순한 난방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문화의 만남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민석 씨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왔지만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것처럼 이 온돌 시스템도 한국의 지혜가 캐나다의 환경에 맞게 적용된 사례였죠. 공사가 완료된 후 우리는 이웃들을 초대해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소개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닥 난방을 체험했지만 곧 그 효과에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우리 집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을의 의사인 존슨 박사는 특히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많은 노인 환자들이 추운 겨울철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한다며 이런 난방 시스템이 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 전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이 민석, 고맙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 부모님이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유콘의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9월 말이면 이미 첫눈이 내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첫 번째 추위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설치한 온돌 시스템의 진가를 확인할 때가 온 것이죠. 말이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여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잖니? 어머니의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온돌의 효율성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10월 초 첫서리가 내린 날 아침. 예전 같으면 집안이 춥고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방 안이 포근했고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운 표정으로 주방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믿기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아침부터 따뜻하다니. 아버지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은 아침에 관절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 늦게 일어나시곤 했는데 이날은 달랐죠. 따뜻한 바닥에서 일어나니 몸이 덜 뻣뻣하구나. 신기하네.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건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관절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활동량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되면 거의 집 안에만 계셨는데 이제는 정원 산책도 하고 가끔은 마을까지 걸어가기도 하셨죠. 11월이 되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왔을 때도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벽난로는 이제 분위기를 위한 장식품이 되었고 실제 난방은 온돌 시스템이 담당했습니다. 온 집안이 고르게 따뜻해서 어느 방에 있어도 편안했죠. 특히 화장실이 따뜻해진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철 화장실 이용이 정말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바닥이 따뜻해 맨발로 다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변화에 특히 기뻐하셨죠. 마리아, 이제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구나. 예전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이면 장작을 엄청나게 소비했고 그래도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난방비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 집의 변화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오랫동안 의사로 일해온 존슨 박사는 자주 방문해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곤 했죠. 정말 놀랍군요. 이런 난방 방식이 우리 지역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요. 존슨 박사의 말처럼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침마다 통증 때문에 신음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약의 복용량도 줄었습니다. 따뜻한 환경이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저도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의 모임에서 아버지가 우리 집 난방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여러 노인분들이 관심을 보이자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하네요. 특히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존, 정말 통증이 줄어든 거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까? 그래,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야.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다니까. 아버지의 이런 경험담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곧 다른 집에서도 온돌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 가구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죠. 겨울이 깊어질수록 온돌 시스템의 장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12월의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 집은 항상 따뜻했고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벽난로를 사용할 때는 공기가 건조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온돌은 그런 문제가 없었죠.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는 부모님 집에서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는데 모두가 집안의 따뜻함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처음으로 겨울에 두꺼운 담요 없이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 있다고 좋아하셨죠. 말이, 이런 좋은 것을 왜 진작에 알려주지 않았니?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축복이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불편함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임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 겨울 부모님은 예년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었고 특히 아버지의 관절 통증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어머니도 집안일을 하시는데 훨씬 편안함을 느끼셨고 덕분에 더 많은 취미 활동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죠. 마리아, 이제는 추위 때문에 손가락이 아파서 뜨개질을 못하는 일이 없어졌단다. 요즘은 매일 뜨개질을 하고 있어.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신 뜨개 작품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온돌 시스템 덕분에 어머니의 취미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진 것이었죠. 2월 유콘 지역에 극심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죠. 그런 날에도 우리 집은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많은 가정들은 난방 시스템의 과부하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존슨 박사는 그 시기에 동상과 저체온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우리 집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의 말처럼 온돌 시스템은 단순한 난방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였죠. 특히 북극권과 같이 극한의 환경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봄이 오고 눈이 녹기 시작할 때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리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 시스템 덕분에 부모님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걱정 말고 가렴. 우린 이제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너희가 이런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아쉬웠지만 이번에는 그 아쉬움 속에도 안도감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떠난 후에도 부모님을 따뜻하게 감싸줄 온돌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난방 시스템의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동양 기술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이웃들도 우리 집을 방문한 후에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겨울이 본격화되면서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죠. 마을의회 회장인 마이크 윌슨은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지역의 주택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해왔죠. 존, 당신 집에 그 새로운 난방. 정말 효과가 있나요? 우리 마을의 다른 집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마이크,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없었어. 게다가 에너지 소비도 줄었고. 마이크는 깊은 관심을 보였고 민석 씨에게 시스템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고 마이크는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경청했죠. 며칠 후 마을의회에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제는 북극권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온돌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질문도 이어졌죠. 이 시스템은 우리처럼 전기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나요? 설치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 가정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민석 씨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결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죠. 유콘 지역은 겨울에 해가 짧지만 그만큼 여름에는 긴 일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을의 몇몇 가정에서 시범 설치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가구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우선으로 했죠. 캐나다 정부의 에너지 효율 개선 보조금을 활용하면 설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범 가정은 83세 노인 마사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마사 할머니는 매년 겨울이 두렵다고 하셨죠. 난방비 부담도 컸고 추위로 인한 건강 악화도 걱정이었습니다. 마사 할머니의 집 공사는 우리 집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었고 현지 업체도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이었죠. 공사가 끝나고 첫 가동을 했을 때 마사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네요. 마사 할머니의 집을 시작으로 마을의 다른 가정들도 하나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는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설치 기술을 습득했죠. 초기에는 한국에서 전문가가 와서 지도했지만 점차 현지 기술자들이 독자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시스템이 지역 사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마을의 의사인 존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가정의 노인들은 관절 통증 호소가 감소했고 호흡기 질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감기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동체 의식의 강화였습니다. 온돌 시스템 설치를 위해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노인 가구의 설치를 돕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 설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이죠. 마이크 윌슨의 이 말은 정확했습니다. 온돌 프로젝트는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던 노인들이 마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2년 후 마을의 절반 이상이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겨울철 의료 비용이 15% 감소했고 에너지 소비량도 평균 20%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률도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기존의 벽난로나 전기 히터 사용이 줄어든 덕분이었습니다. 마을 학교도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하니 집중력도 향상되고 결석률도 줄어들었어요. 특히 체육관 바닥이 따뜻해져서 겨울철 체육 활동도 더 활발해졌죠. 온돌 시스템은 단순한 난방 방식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더 이상 두려운 계절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계절로 변화한 것이죠. 마을에서는 겨울 축제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온돌 바닥에서 즐기는 영화의 밤, 독서 모임 등 다양한 실내 활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이면 거의 집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던 노인들이 이제는 더 활동적으로 바깥 투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다는 안정감 덕분에 외출 후 돌아올 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죠. 예전에는 겨울에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오면 얼어붙은 집을 데우는데 몇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언제든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죠. 마사 할머니의 이 말은 많은 노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함께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온돌 시스템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교류였고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 더 나은 것을 창조해낸 사례였죠. 한국의 지혜가 캐나다의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돌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인 김치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북극권 지역은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곳이라 발효를 통해 장기 보존하는 방법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과 도구들을 준비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죠. 행사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치 담그기 워크숍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했죠. 이 발효 과정이 정말 신기해요. 우리 조상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음식을 보존했는데 지금은 거의 잊혀졌어요. 마을의 노인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사실 발효식품은 세계 여러 문화에 존재했지만 현대화 과정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그런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죠. 김치 워크숍 이외에도 민석 씨는 한국의 전통 가옥과 온돌의 역사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지혜롭게 이겨냈는지, 그 과정에서 온돌이라는 독특한 난방 방식을 발전시켰는지 배웠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바닥에 앉고, 바닥에서 식사하고, 바닥에서 잠을 자는. 한국의 문화는 이 난방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민석 씨의 설명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을신문에 한국 문화의 날 행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동양의 지혜가 북극권을 따뜻하게 하다였죠. 기사는 온돌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관심을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근 마을들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알래스카의 몇몇 원주민 마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 혹독한 추위와 싸우는 공통점이 있었고 한국의 전통 기술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었죠. 민석 씨는 이런 관심에 응답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유콘과 알래스카 지역의 주택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였죠.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 강의에서 민석 씨는 온돌 시스템의 원리, 설치 방법, 그리고 북극권 환경에서의 적응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온라인 강의는 곧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몽골, 북유럽 국가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 지혜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민석 씨는 강의 자료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다양한 환경에 맞춘 설치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민석 씨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된 것이었죠. 온돌 프로젝트의 성공은 다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김치 외에도 된장,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들이 북극권 지역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의 재료를 활용한 북극 김치나 유콘 된장 같은 현지화된 버전도 등장했죠. 한국 음식의 발효 기술은 우리 지역에 정말 유용해요.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에 이런 방식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마을의 영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학교 급식에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문화교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콘 지역의 전통 지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원주민들의 자연 친화적인 생활 방식과 지속 가능한 사냥, 채집 방법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민석 씨는 한국의 친환경 건축가들에게 원주민의 전통 가옥 구조를 소개했고 이를 현대적인 건축에 접목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죠. 민석 씨의 이 말은 온돌 프로젝트의 핵심을 잘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을 학교에서는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화상통화로 만나 서로의 문화와 일상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죠. 아이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배우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키워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학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에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고립된 북극권 마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은 매우 소중했기 때문이었죠. 온돌 프로젝트는 점차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난방 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재생에너지와 결합했을 때 특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캐나다 환경부는 온돌 시스템을 친환경 난방 솔루션으로 인증하고 설치 과정에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적인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수천 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온돌 기술이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민석 씨는 북극권 지속가능 주거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한국의 전통 기술과 북극권 원주민의 지식을 결합해 극한 기후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활이 가능한 주거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연구소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건축가, 공학자,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소소하고 서민적인 이야기로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작은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요. 우리 부모님 댁의 온돌 설치가 끝나고 처음 겪는 겨울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침마다 관절 통증으로 신음하시던 것이 훨씬 줄었고, 어머니도 집안일 하시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셨죠. 마리아,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구나. 정말 신기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실 온돌을 설치하자고 했을 때 많이 망설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변화가 생기니 정말 다행이었죠. 옆집에 사시는 토머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아버지와 오랜 친구인 토머스 할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처럼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존, 집이 정말 따뜻하구만. 특히 바닥이. 이게 그 한국 난방이라는 거야? 토머스 할아버지는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시고는 놀라워하셨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그래, 마리와 민석이가 설치해 준 거야. 바닥 전체가 따뜻해서 어디 있어도 편하네. 특히 내 관절에는 정말 좋더라고. 그날 이후 토머스 할아버지는 자주 우리 집을 방문하셨어요. 특히 추운 날에는 거의 매일 오셨죠. 아버지와 체스도 두고 가끔은 그냥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어요. 마리아, 토머스가 요즘 우리 집을 너무 좋아해서 말이야. 자기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하대.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토머스 할아버지는 홀로 사시는 분이라 외로움도 많이 타셨거든요. 따뜻한 우리 집이 그분에게 작은 안식처가 된 것 같아 저도 기뻤습니다. 어느 날 토머스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마리, 민석, 나도 이 온돌이란 걸 설치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저희는 기꺼이 돕기로 했어요. 토머스 할아버지 집은 우리 부모님 집보다 작아서 공사도 더 간단할 것 같았거든요. 민석 씨가 이전 경험을 살려 필요한 자재와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토머스 할아버지, 집이 작으니까 우리 집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저희가 좀 더 경험이 있으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토머스 할아버지는 연금으로 살고 계셔서 비용이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마을에서 노인 주거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2주 정도 걸렸어요.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도우셨죠. 경험이 있으시니 자신감도 생기셨나 봐요. 토머스 할아버지 집 바닥을 뜯고 단열재를 깔고 파이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민석 씨가 호흡을 잘 맞추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일하니 관절도 덜 아픈 것 같아. 활동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은가 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전에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활동량이 늘어나니 건강도 더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드디어 토머스 할아버지 집의 온돌 시스템이 완성되었어요. 처음 가동했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토머스 할아버지는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그분은 평생 혼자서 사셨는데 이제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저녁 토머스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과 부모님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따뜻한 바닥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마을의 역사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마리아, 네가 한국으로 시집 가더니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왔구나.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토머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많이 낯설고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고향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모님과 토머스 할아버지는 더 자주 교류하게 되었어요. 특히 추운 겨울날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죠. 때로는 마을의 다른 노인분들도 초대해 작은 모임을 갖기도 했어요. 마리아, 이 온돌 덕분에 우리 집이 마을의 작은 사랑방이 된 것 같아. 다들 추울 때 여기로 모여.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겨울이면 각자 집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서로 왕래하며 외로움도 덜고 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토머스 할아버지 집의 온돌 설치 소식은 곧 마을에 퍼졌어요. 특히 노인분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았죠. 마을에는 저희 부모님 또래의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거든요.
마리, 제니 할머니가 너희 온돌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시대.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놀러 오신대. 어머니가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제니 할머니는 마을에서 손뜨개 모임을 이끄시는 분이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셨죠. 다음 주에 저희 가족은 캐나다로 잠시 휴가를 갔어요. 제니 할머니가 방문하신다는 날에 맞춰서요. 할머니는 온돌 바닥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뜨개질을 할 수 있다니. 내 손가락이 덜 아프네. 제니 할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도 뜨개질을 좋아하셨는데 추운 겨울에는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못하셨거든요. 이제는 따뜻한 바닥에서 함께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제니 할머니는 자신의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어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부모님은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할머니 거실만이라도 온돌로 바꿔드리면 어떨까요? 전체 집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공간만이라도요. 민석 씨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분적으로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할머니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따뜻해지면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테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니 할머니 집 거실에 작은 온돌 공간을 마련해 드렸어요. 토머스 할아버지도 힘을 보태주셨고 아버지도 열심히 도우셨죠. 이제는 온돌 설치에 꽤 익숙해지셔서 작업도 훨씬 수월했어요. 마리아, 이제 나도 온돌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다음에 또 누가 설치한다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자신감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제니 할머니의 거실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손뜨개 모임을 자신의 집으로 옮기셨어요. 마을의 여러 할머니들이 따뜻한 온돌방에 모여 뜨개질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마리, 너희가 가져온 이 온돌 덕분에 우리 노인들의 겨울이 훨씬 따뜻해졌어. 몸도 마음도 말이야. 제니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 평범하게 여겨지던 온돌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신기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온돌의 효과는 더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특히 건강면에서요. 마을 의사인 존슨 박사는 온돌 바닥이 있는 집에 사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어요. 따뜻한 환경이 관절염 환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겨울에 확실히 알게 됐어요. 특히 바닥 난방은 정말 효과적이더군요. 존슨 박사의 말에 저희도 기뻤어요.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셈이니까요. 온돌방은 점점 마을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제니 할머니의 뜨개 모임, 토머스 할아버지의 체스 모임,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는 주말마다 영화 감상회가 열렸죠. 추운 겨울날에도 사람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마리아, 네가 한국에서 가져온 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정이었구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정이라는 단어를 배웠던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는 문화였던 거죠. 봄이 오고 눈이 녹기 시작하자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는 부모님을 두고 떠나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지내실 테니까요. 걱정 말고 가렴. 이제 우리는 정말 잘 지낼 수 있어. 너희가 준 따뜻함은 우리 집 바닥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데우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행복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온돌 설치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모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관절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목공 취미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젊었을 때 좋아하셨던 취미인데 손이 아파서 포기하셨던 거죠. 마리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뻣뻣하지 않아. 온돌이 내 인생의 황금기를 되찾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세요. 요리 모임, 독서 모임, 뜨개질 모임. 우리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따뜻한 집에 사람들이 모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한국에서는 이걸 정이라고 하지? 우리도 이제 그 정을 느끼고 있어.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가 이렇게 캐나다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도 꽃 피우고 있다니 신기합니다.
마을의 변화도 작지만 의미가 컸어요. 토머스 할아버지, 제니 할머니를 시작으로 몇몇 이웃집들도 부분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거실이나 주방 혹은 침실 하나만 따뜻하게 바꾸는 시기였죠. 온돌이 설치된 공간들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추운 겨울날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이 있는 집으로 모여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었죠. 특히 노인분들의 외로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말이야, 예전에는 겨울만 되면 우울증이 심해졌는데 이제는 매일 누군가 찾아오거나 내가 다른 집에 놀러 가니 훨씬 행복해. 제니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변화가 사람들의 정서적 건강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놀라웠습니다. 마을 의사인 존슨 박사도 변화를 실감했어요. 겨울철 노인 환자들의 방문이 확실히 줄었어요. 특히 관절 통증이나 감기,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요. 온돌 시스템이 의학적으로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민석 씨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북부 지역에 맞는 부분 온돌 키트를 개발한 거죠. 집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나 거실 같은 작은 공간만 온돌로 바꿀 수 있는 키트였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설치도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북극권의 추운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했죠. 민석 씨의 작은 사업은 차근차근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마을에만 공급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멀리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온돌의 열렬한 팬이 되셨어요.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이웃들에게 온돌의 장점을 설명해주는 홍보대사가 되셨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야. 이건 생활 방식이지. 바닥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진다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 웃었지만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 문화의 한 부분이니까요. 가장 행복한 변화는 가족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진 거예요.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더욱 특별해졌어요. 온 가족이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쿠키도 굽고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는 거죠. 마리아, 네가 한국으로 시집갔을 때 많이 걱정했었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어. 네가 한국에서 배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도 나눠주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사실 처음 한국에 갔을 땐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고향에도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석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문화의 좋은 점들은 서로 나누고 배우는 거예요. 한국의 온돌, 캐나다의 통나무집, 둘 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 발전한 지혜죠. 그의 말처럼 우리 가족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누리고 있어요. 한국의 따뜻함과 캐나다의 넉넉함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만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죠. 5년 전 단지 부모님을 위한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온돌이라는 작은 씨앗이 캐나다의 추운 땅에서도 잘 자라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네요. 마리아, 네가 가져온 온기는 집 바닥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데우고 있어.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좋은 점들이 만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 가족의 작은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 여러분의 집과 마음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